안녕하십니까. 신미선입니다. 저는 오늘 딥러닝을 활용한 이미지 소스 이미징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논문 발표에 앞서서 이 소스 이미징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케일프에서 뇌파 신호를 측정을 하게 되면요. 이 신호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신호원을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소스 이미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호원의 신호를 추정을 해볼 때 사용하는 방법이 인버스 프로블럼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제 신호원, 그러니까 우리 브레인에서 발생하는 이 신호를 가지고 스캘프의 이미지를 추정을 해보는 방법이 이 폴드 방법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소스 이미징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 프로세스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포워드 모델링입니다. 이 포워드 모델링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어떤 소스를 풀 때 이 소스를 풀어야 하는 어떤 헤드 모델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포워드 모델링을 위해서는 일단 MR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측정한 MRI를 사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가 뭐 다운받을 수 있는 스탠다드 MRI 모델을 사용을 해도 돼요. 그래서 이런 MRI를 가지고 뭐 얼라인먼트, 리슬라이스, 세그멘테이션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메쉬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쉬 모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EEG를 얼라인먼트 시키거나 혹은 MEG 혹은 F널스 같은 일렉트로드를 얼라인먼트 시킨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소스를 풀어야 하는 이 소스 모델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고 폴드 프로블럼을 풀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뭐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알겠지만 뭐 파이나이트 엘리먼트 메소드라던가 바운더리 엘리먼트 메소드 이런 걸 통해서 폴드 프로블럼을 풀고 리드페일드 매트릭스나 게인 매트릭스라는 걸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황 교수님 수업이나 혹은 더 궁금하시면 추가적으로 공부를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스 모델을 만들고 여기다 이제 소스를 풀어줘야 돼요. 그 소스를 풀 수 있는 이 인버스 프로블럼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쉽게 접할 수가 있으신데요. 대표적으로는 이 S로레타 방법이 있습니다. 많이들 이 S로레타가 그냥 툴박스의 이름이라고 생각들 하시던데 이 S로레타는 인버스 프로블럼의 한 메서드,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특정 뇌에 우리가 측정하는 이 EEG 신호를 이렇게 특정 뇌의 액티베이션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니멈 놈 에스티메이션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뇌의 어떤 그 브레인 액티비티의 디스트리뷰션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빔포밍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스페셜 필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다양한 인버스 프로블럼 방법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에 굉장히 많은 인버스 프로블럼 방법들이 고안이 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딥러닝 방법을 적용을 해서 소스 이미징을 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논문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021년도에 Frontiers in Neuroscience에 게시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CNN 아키텍처를 활용을 해서 이 소스 이미징을 풀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제시한 논문인데요. 본 연구에서 개발된 CNN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CNN 아키텍처의 이름은 컨브딥이라는 아키텍처입니다. 이 아키텍처에는 사용된 포워드 모델은 바운더리 엘리멘트 모델이라는 BEM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모델을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렸었는데 나중에 공부를 좀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델은 총 3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컬, 스캘프, 브레인 이렇게 3개 레이어를 가진 헤드 모델이다 라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 이 딥러닝으로 소스가 잘 풀리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활용을 했는데, 보시면 이렇게 어느 정도의 그 브레인 영역, 어떤 한 클러스터의 액티베이션이 잘 에스티메이션 되는지를 확인을 해본 연구입니다. 그래서 인풋 데이터는 이미지 데이터, 31개 채널의 이미지 데이터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이미지 데이터가, 로우 데이터가 그냥 사용된 건 아니고요. 이 데이터를 7x11의 이미지로 변환을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를 인풋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는 한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와 그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컨볼루션 레이어는 8개의 필터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해당 아키텍처에는 풀링 레이어를 사용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 이유는 풀링 레이어를 사용을 하지 않은 이유는 어떤 스페셜 인포메이션의 로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를 활용을 하면은 총 요 5124개의 벌텍스에서 소스가 풀리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헤드 모델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요 브레인에 5124개의 벌텍스가 이렇게 쫙쫙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5124개의 브레인 액티비티를 추정을 해본 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이미지 데이터는 이 A 그림입니다. 이 A 그림에서도 이 빨간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이 포인트의 소스를 추정을 해 보았는데요. 이 포인트에서의 신호들을 토포맵으로 그리면 이 B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가지고 소스를 풀게 되면은 그라운드 트루스는 이 맨 처음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컨브 딥으로 소스 이미징을 한 결과는 이 두 번째 그림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CMEM, 로레타, LCMV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방법은 트레디셔널리 사용되는 인버스 프로블럼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에 이렇게 인버스 프로블럼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것보다 이 딥러닝 기반의 소스 이미징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게 이 그라운드 트루스랑 더 비슷한 양상을 띠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저는 이 결과에서 좀 놀랐던 게 이 LCMV라는 방법이 굉장히 정확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방법이구나라는 게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LCMV가 빔포밍 방법의 일종인데, 이 방법이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서 이미지 연구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로레타보다도 정확도가 떨어지는 이런 걸 보고, 물론 이 결과만 보고서는 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 방법이 그렇게 막 썩 정확도가 높은 방법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보신 그림 결과를 정량화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총 4가지 매저를 활용을 해서 정량화를 했는데요. 우선 정확도, 그리고 민 스퀘어 에러, 그리고 노멀라이즈 민 스퀘어 에러, 그리고 민 로컬라이즈 에러, 이렇게 4가지 값을 정량화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요 각각에 대한 내용은 요 하단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 컨브 딥이 다른 인버스 프로블럼 방법들보다 성능이 다 우수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성능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이 컨브 딥도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포인트, 한 개의 타임 포인트에서의 소스 값만 추정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리미테이션이 있는데요. 얘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같은 연구자가 한 연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타임 포인트에서의 소스 이미징뿐만 아니라 전체 타임 시리즈의 소스 이미징을 할 수 있는 이 딥러닝 기반의 아키텍처가 최근에 소개가 되었는데요. 해당 연구는
퍼블리시된 연구는 아니고요. 아카이브에 올려져 있는 연구인데 앞서 소개해드린 이 컨브딥을 개발한 연구자와 동일한 연구팀입니다. 그래서 이 타임 시리즈의 소스 이미징을 할 수 있는 요 모델 같은 경우는 CNN 대신에 롱 쇼트 텀 메모리 네트워크, 우리가 LSTM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요 네트워크 형태를 사용을 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LSTM 기반의 소스 이미징 방법뿐만 아니라 앞서 제가 설명드린 이 컨버딥 방법과 이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 기반의 방법 또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컨버딥,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 LSTM 방법을 활용을 해서 소스 이미징을 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앞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는 이 컨버딥 기반의 연구는 총 5,000개의 다이폴에서의 소스를 추정을 해봤다고 말씀드렸는데 해당 연구는 다이폴의 개수는 상대적으로 좀 작습니다. 그래서 1200개 정도의 다이폴에서의 소스 값을 추정을 해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LSTM, Fully Connected 네트워크, 그리고 컨브딥 이렇게 각각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소스 이미징을 했을 때의 성능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LSTM, 이 주황색 선이 Fully Connected, 그리고 초록색 선이 컨브딥 네트워크의 결과인데요. 에러값 같은 경우, 그러니까 노컬라이제이션 에러 그리고 민스퀘어 에러 모두 이 LSTM이 모두 낮고 그리고 컨브딥이 가장 높은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에큐러시 같은 경우는 LSTM이 가장 높았고 컨브딥이 가장 낮은 이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LSTM이 가장 성능이 좋고 컨브딥이 성능이 가장 낮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 이미징이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매핑을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앞선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 딥러닝 기반의 소스 이미징 방법과 기존에 많이 사용되는 이 인버스 기반의 방법 모두 사용을 해서 매핑을 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위쪽이 그라운드 트루스예요. 그래서 이 뒤쪽, 이 파라이탈 옥시피탈 이쪽 영역에 소스가 이렇게 매핑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얘를 기반으로 에스티메이션이 잘 됐는지를 확인을 해보자면 보시면 딥러닝 기반의 방법을 사용을 했을 때 좀 소스가 포컬하게 이렇게 매핑이 에스티메이션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인버스 프로블럼을 사용을 했을 때는 포컬하게 나타나지 않고 이 소스 값들이 약간 디스트리뷰티드 되게 약간 브로드하게 퍼져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빔포밍 방법 같은 경우는 포컬한 영역조차 나타나지 않는 만큼 정확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에러 값과 에큐러시 값을 계산을 해 보았을 때 요 딥러닝 기반의 그 소스 이미징 방법들이 성능이 좀 상대적으로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특히 LSTM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놀랬던 게 이 로레타 방법이 이 로컬라이제이션 에러 값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그러니까 어떤 소스 값이 이렇게 디스트리뷰티드 됐기 때문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긴 했지만 실제 이 소스 값이 잘 매핑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근데 이 실제로 없는 그 액티베이션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는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의 연구를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해당 연구는 2021년 컨퍼런스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CNN 기반의 소스 이미징 아키텍처를 만든 연구인데, 이때 컨브딕과 다른 점은 요 컨브딕 같은 경우는 BEM 모델을 사용을 했다면 해당 연구는 FEM 폴드 모델을 사용을 해서 정확도를 높이고자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BEM 모델보다는 FEM이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다, 소스 이미징의 정확도가 높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해당 연구는 이 FEM을 차용을 해서 이 소스 이미징의 정확도를 높이려고 시도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이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폴드 모델로 파이나이트 엘리먼트 모델이 사용됐습니다. 이 FEM 모델 같은 경우는 5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레이어는 스캘프, 스컬, CSF, 그레이 매터, 그리고 화이트 매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앞서 컨브딕 같은 경우는 한 그 뇌 클러스터, 한 뭐 20개에서 9개의 노드 다이폴이 구성되어 있는 클러스터의 소스 값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 개의 싱글 다이폴을 활용을 해서 신호값을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가 그 컨브딥의 방법을 차용을 해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인풋 데이터를 그냥 로우 데이터를 사용을 한 것이 아니라 얘를 컨브딥과 마찬가지로 이미지로 변환을 해서 소스 이미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 같은 경우는 3개의 CNN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을 했고요. 앞서 연구에서는 풀링 레이어를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풀링 레이어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선 연구와 좀 다른 점이, 앞선 연구는 그 브레인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뭐 1000개 혹은 5000개의 다이폴에서의 소스를 추정을 해보았다면, 해당 연구는 딱 1개 다이폴에서의 이 아웃풋을 소스를 추정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해당 연구는 컨퍼런스 페이퍼라서 그런지 굉장히 리절트가 심플하다면 심플하고 빈약하다면 빈약한데요.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다른 기존에 사용되는 인버스 프로블럼과의 소스 이미징 정확도를 비교를 해보았는데, 성능을 비교해 보았는데, 로컬라이제이션 에러도 가장 낮았고, 그리고 민스퀘어 에러도 가장 낮은 이런 경향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 되게 허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연구에서 그라운드 트루스의 소스 그 다이폴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냥 본인들이 이렇게 매핑한 다이폴이 여기에 나타났고, 그렇지만 요 기존에 사용된 이 로레타라던가 뭐 빔포밍 그리고 MME 방법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이렇게 매핑한 다이폴과의 위치가 굉장히 이렇게 상이하다라는 것을 이렇게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 기반의 소스 이미징이 소스 이미징 성능이 좋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 이 딥러닝 기반의 소스 이미징 그 방법이 실제로 정확하게 소스를 풀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용되는 이 인버스 프로블럼 기반의 소스 이미징 테크닉보다 성능도 좀 더 우수한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계속 의문이 남는 점이 어떻게 소스 이미징을 하게끔 구동이 되는가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해보면 CNN 같은 경우는 단순히 컨볼루션을 하는 건데, 이미지 데이터를 넣고 혹은 이미지 데이터를 넣고 얘를 컨볼루션을 해준다고 해서 얘가 소스가 될 수는 없다라는 의문점이 계속 남더라고요. 그래서 요 연구를 한 연구자의 GitHub를 찾아가지고 이 소스 코드를 좀 확인을 해보았는데, 단순히 그 컨볼루션 혹은 뭐 LSTM을 사용을 해서 소스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이 네트워크가 있으면은 우리가 포워드 모델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 포워드 모델을 가지고 이 네트워크를 이니셜라이즈 시켜주는 이런 스텝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공부를 진행을 하고 다음 저널 미팅 혹은 추가적인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딥러닝 기반의 소스 이미징 테크닉 개발 연구들에 대해서 몇 개 소개를 해드렸고요. 연구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